2천만 원입니다. 자전거 한 대 가격이요. 경차 한 대를 뽑을 수 있고 소형 아파트 전세금 일부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인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돈을 자전거에 쏟아붓는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천만 원짜리 자전거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콧대 높던 명품 브랜드들이 40%까지 가격을 깎아서 눈물의 땡처리에 나섰는데 그래도 안 팔려요. 7,400억 원어치 재고를 안고 신음하는 브랜드가 있고 790만 원짜리를 414만 원에 내놔도 반응이 싸늘합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파괴한 자전거 산업의 몰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점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헬스장이 문을 닫고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기 시작했는데 자전거가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으면서 운동 효과도 좋으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숫자는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전기 자전거 판매가 145% 급증했고 일반 자전거도 65%나 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2030년까지 매년 구매될 전기 자전거 수량이 자동차 판매량의 2배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 국내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업계 1위 3000리 자전거는 매출이 전년 대비 38.7% 뛰었고 알톤 스포츠도 43.9% 성장했습니다. 2015년 이후 미세먼지 문제로 고전하던 업계가 5년 만에 찾아온 호황에 환호했어요. 만원대 자전거는 물론이고 1,500만 원 넘는 고가 자전거도 입고 전에 완판됐거든요. 대리점마다 자전거가 동나고 주문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주문 받느라 정신없었고 창고는 텅텅 비었어요. 손님들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구매했고 재고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했습니다. 브랜드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사람들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해석했는데 이게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만든 일시적 수요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착각한 거죠. 냉정하게 보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산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였거든요. 헬스장 열리고 여행 재개되고 모임 가능해지면 상당수는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게 뻔했는데 브랜드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생산 라인 풀가동하고 재고 쌓고 투자 확대하면서 이게 거품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달콤한 숫자 앞에서 냉정함을 잃은 업계는 곧 닥칠 재앙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자 브랜드들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고객 모시듯 했는데 이제는 사고 싶으면 사라는 식으로 변했거든요. 얼마를 올려도 다 사니까 가격 인상이 거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전거는 더 이상 운동기구가 아니었어요. 지위와 계급을 드러내는 명품, 소유 자체가 목적인 과시품으로 변질됐거든요. 한강변에서 자전거 타는 게 운동이 아니라 경제력 과시하는 무대가 됐고 동호회 모임은 장비 자랑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너 그거 얼마 주고 샀어? 라는 질문이 실력 어느 정도야를 대체했죠.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스콧, 자이언트 같은 글로벌 빅사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라인 가격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렸는데 4년에서 5년 사이 최상급 모델들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기술 혁신이 있었냐고요? 혁명적인 신소재가 개발됐냐고요? 아니에요. 단지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린 겁니다. 콜라고, 피나렐로 같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은 더 심했어요. 790만이던 모델이 1000만 원을 넘어섰고 최고급 모델은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전거가 경차 가격을 넘어서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운동기구가 아니라 사치품이 된 거죠. 영원무역이 수입하는 스콧의 사례가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팬데믹 이전 1,500억에서 2,500억 원 수준이던 재고 자산이 2021년 1,100억 원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거든요. 2022년에는 전체 재고의 45%를 차지했고 2023년에는 50.5%까지 치솟으면서 무려 7,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팔리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뜻이에요. 재고 자산 회전율도 2021년 3.4회에서 2023년 2.3회로 뚝 떨어졌는데 재고가 매출로 전환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시장에 뭔가 심상치 않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브랜드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생산량 늘리고 가격 올리고 프리미엄 전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더 비싼 게 더 잘 팔린다는 착각 속에서 자전거는 점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밀려났거든요. 입문자들은 자전거 타려면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질렸고 중고급 라이더들조차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봄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헬스장으로 돌아가고 해외여행 떠나고 모임 재개하면서 자전거 타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라졌어요. 원래 자전거 좋아했던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탔던 일시적 고객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떠나자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숫자는 참혹했어요. 3,000리 자전거가 2023년 67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고 알톤 스포츠도 매출이 전년 대비 16.9% 감소한 426억 원에 그쳤습니다. 수입 자전거 빅사의 국내 연간 매출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고 2023년 일반 자전거 수입액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2,226억 원을 기록했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자전거 판매가 2020년 대비 490만 대나 줄었고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 모두에서 급락했거든요. 독일 시장은 매출 기준 10.3% 감소했고 전기 자전거 평균 가격도 10.2% 하락했습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재고 정리를 위해 할인 행사에 나섰어요. 문제는 재고였습니다. 팬데믹 특수를 믿고 대량 생산한 자전거들이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고급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가만히 세워두면 기어와 체인 같은 구동계가 상하거든요. 새 기술 적용도 늦어지면서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브랜드들은 할인 판매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전 세계 자전거 매장에서 들렸어요. 가격 인상의 속도는 상식을 벗어났었죠. 스페셜라이즈드의 중급 MTB 모델인 치젤 컴프는 몇 년 사이 125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2배로 뛰었고 최상급 로드바이크 S1 타막은 4년에서 5년 사이 50%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탄소 섬유 프레임에 전자 변속기를 단 자전거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누구도 냉정하게 되묻지 않았어요. 소비자들도 처음에는 따라갔거든요. 좋은 장비 쓰면 실력도 늘겠지라는 기대로 카드를 긁었고 동호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고가 장비를 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입문자들은 진입 장벽에 막혀 돌아섰고 기존 고객들조차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질식시킨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었어요. 브랜드 스스로 만든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이었거든요. 탐욕이 만든 기형적 가격 인상이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고 자전거는 더 이상 달리는 기쁨이 아니라 지갑을 여는 고통이 됐습니다. 2024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콧대 높던 명품 브랜드들이 20%에서 40%까지 가격을 깎기 시작한 거죠. 스콧은 7,400억 원에 달하는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전 제품 할인에 나섰는데 680만 원이던 포일 로드바이크가 408만 원으로 2,200만 원이던 스케일 RC가 1,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콜라고도 무릎을 꿇었어요. 790원이던 V4R 에커 울테그라 모델이 40% 할인된 474만 원에 팔렸고 1,400만 원이던 C68은 35% 할인된 910만 원에 판매됐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콜라고는 할인 안 합니다라고 자신하던 브랜드가 재고 소진을 위해 스스로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니에요. 브랜드가 스스로 우린 거품이었다고 인정한 셈이거든요. 2천만 원짜리가 1,200만 원에 팔린다는 건 원래 가격이 비정상이었다는 증거고 40% 깎아도 남는 게 있다는 뜻이며 그동안 소비자들이 얼마나 부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했는지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기존 고객들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내가 2천만 원 주고 산 자전거가 1년 만에 반값이라고요. 반면 신규 고객들은 어차피 또 깎겠지. 급할 것 없으면서 할인만 기다렸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추락했고 시장 신뢰는 바닥을 쳤어요. 명품 자전거의 땡처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었습니다. 한국 자전거 동호회 문화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데요. 국산 자전거 타면 저 사람 진짜 타는 사람 아니네 라는 시선을 받고 실력이 아니라 장비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거든요. 주말 한강변에서는 이런 풍경이 반복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무리지어 달리고 입문자가 끼어들려 하면 저 자전거 뭐야? 라는 눈빛을 보내요. 단체 주문에서 제외되고 라이딩 후 식사 자리에서도 미묘한 소외감을 느끼죠. 장비 과시가 문화가 되고 배타성이 정체성이 됐습니다. 이런 문화가 시장 자체를 좁혔어요. 입문하려던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까지 투자할 생각 없는데 라며 돌아섰고 자전거 타려면 일단 500만 원은 써야 돼라는 소문에 질려 포기했거든요. 불편함, 압박, 소외감이 진입장벽을 만들었고 시장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고가 장비만 살아남는 그들만의 리그가 완성됐어요. 99%의 잠재 고객을 걸러내고 1%만을 위한 시장을 만든 겁니다.
자전거 업계가 무너지는 동안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어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인데요. 2015년 시작한 따릉이가 2024년 5월 기준 누적 이용 1억 9천만 건을 돌파했고 2024년 말에는 2억 5천만 건을 넘어섰거든요. 서울 시민 한 명당 20번 이상 이용한 셈이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릉이의 성공 비결은 간단해요. 접근성, 실용성, 합리성이거든요. 1시간에 1,000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장비를 과시할 필요도 계급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승자는 러닝 시장이에요. 업계 추산, 국내 러닝 인구가 2017년 500만 명에서 2023년 약 1,000만 명으로 2배 증가했거든요. 러닝화 시장은 1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전국에 2,000개가 넘는 러닝 크루가 생겼습니다.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고 계급도 없으며 누구나 환영받아요. 러닝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거든요. 초보자도 프로도 같은 길을 달리고 기록보다 즐거움을 중시하며 장비가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운동 수요는 줄지 않았어요. 자전거 업계가 그 수요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자전거는 본래 누구나 탈 수 있는 운동이자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가 시장은 이것을 부자의 트로피로 만들었어요. 2천만 원짜리 자전거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지위의 상징이 됐고 99%의 잠재 고객은 배제됐으며 산업은 스스로 만든 좁은 틈새 안에서 질식했습니다. 시대의 트렌드는 명확해요. 과시에서 실용으로, 배타성에서 접근성으로, 사치에서 가성비로 흐르고 있거든요. 골프와 테니스도 인기가 식었고 대신 저렴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러닝이 폭발했습니다. 자전거 시장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기 자전거, 출퇴근 자전거, 공유 자전거에 있어요.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일상에 녹아드는 자전거가 살아남을 겁니다. 2천만 원짜리 카본 프레임이 아니라 편하고 튼튼한 50만 원짜리 출퇴근용 자전거가 시장을 이끌 거예요. 1%에 집중한 고가 전략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브랜드는 신뢰를 잃었고 업계는 무너졌으며 문화는 썩었어요. 자전거의 가치는 가격표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즐겁게 타는가, 얼마나 자주 타는가, 그 자전거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에 있거든요.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도 즐겁지 않다면 그건 무용지물이고 50만 원짜리로 행복하다면 그게 최고의 자전거입니다. 팬데믹 특수에 취한 브랜드들은 본질을 잊었어요. 자전거는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라는 걸 망각했거든요. 동호회 문화는 포용 대신 배제를 선택했고 환영 대신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는 자전거를 버린 게 아니에요. 배타적이고 오만해진 자전거 문화를 버린 거고 2천만 원을 요구하는 탐욕을 거부한 겁니다. 그들은 러닝화를 신고 진짜 즐거움을 찾아 떠났어요. 시장은 이제 실용성, 접근성, 개방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이라고요? 그 말 속에는 한 시대가 무너진 울림이 남아있어요. 거품이 꺼지고 탐욕이 무너지고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전거는 다시 자전거로 돌아가야 해요. 누구나 탈 수 있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저 달리는 기쁨을 주는 자전거로 말이죠.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